무상급식 찬반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오늘은 허강태 서울시 의회 의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이 주요 내용과 시청자 참여 방법 김진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할까요? 이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포퓰리즘과 보편적인 복지를 이유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초중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 52%, 일본은 저소득층 1.7%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급식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무료 문자 1577-7412, 또 트위터 KBS 뉴스라인으로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제 무상급식 논란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걸 주민투표로 끝내자, 결정 내자 이러는데 의장님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선 무상급식 문제 가지고 시민 여러분에게 무거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무상급식은 눈칫밥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근래 지금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이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폭넓게 넓혀지고 있고, 특히 이 문제 주민투표에 한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 무상급식은 입증이 됐고, 특히 서울시 의회에서는 조례나 또 예산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21개 자치구가 준비하고 있고, 전국의 181개 80%가 전국의 시군구가 이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신학기가 되면은 무상급식이 실시가 됩니다. 특히 실행을 코앞에 두고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16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민투표를 꼭 해야 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당장 3월이면 하는데 이제 무슨 투표는 이제 이런 얘기시군요. 네. 그런데 이 무상급식 조례가 그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법 제3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와 같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학교 급식법 제9조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은 시장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액과 지원 대상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예산 편성권 침해는 억지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는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됩니까? 뭐 얼마쯤 얘기가 되다가 갑자기 틀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대화, 화두가 오세훈 시장은 소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산무교육정책을 함께 묶어서 저와 시장과 그리고 교육감 25개 자치구청의 협의회장과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서울교육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실무 접촉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례회의 중에 오세훈 시장이 시정 전면 중단으로 인해서 대화도 끊기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의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장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그 대화가 말이죠 어느 정도나 하다가 만 겁니까? 뭐 원론적인 얘기에서 하다가 서로 싸운 겁니까? 아니면 좀 뭐 의견을 좁혀가던 중이었습니까? 다양한 의견 속에서 많은 접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이 3개 학년, 자치구가 1개 학년, 서울시는 2개 학년만 하라는 것이었는데, 서울시 의견은 1개 학년으로 시범 실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과 주체인 교육청은 빠지고 1개 학년을 시범을 한다는 이런 대화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기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이 이제 교육청에서 3개학년,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1개학년을 되면 일단 4개학년만 좀 먼저 해보실 생각은 없었어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얘기는 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서로 간의 실무 협의에서 이루어진 사항들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산의 뒷받침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정례회의에서 시정 전면 중단으로 인해서 이것이 중단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무상보육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의장님도 민주당 시의원이시죠?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무상보육도 뭐 예산을 확보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출산 장려만 할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육 교육과 교육이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산의 장려가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보육 정책과 교육 정책은 시급히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에서 공론화된 건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시정 중단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의회 이제 출석하지 않는다고 고소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제 서로 이러다 보니까 자꾸 감정 싸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먼저 좀 취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시가 오세훈 시장이 소통을 주장해 왔듯이 서울시는 지금까지 전면 중단하고 나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시의회는 침묵회의를 하면서 꾸준히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들어와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취하 문제에서부터 모든 지금까지 얽혔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빨리 시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대화했던 채널들을 열어놓고 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화,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의회가 들어선 이후, 이제 새로 이제 들어선 이후에 사실 시하고 좀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요. 서울광장 관련 조례도 그랬고, 뭐 이제 양화대교 공사 부분도 이제 서해백기라고 이제 연관이 돼서 그럴 텐데 이렇게 이제 사사건건 얽히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20년 동안 지금까지 서울시 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서 시장과 시의회가 장악됐습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라는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소야대로 이루어지면서 시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감시와 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므로 시정을 잘 이끌어가서 시민에게 복리 증진을 가져오도록 하는 데에 8대 의회 구성이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서해백길 사업과 심지어는 보도블록을 디자인 서울이라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1m 뒤집는데 이게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해백길 멀쩡한 양화대교를 두 동강이 내고 잘라서 그리고 바닥을 6m 깊이로 파고 지상을 아치로 만들고 5,000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오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예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홍보 전시 행정이고 토목 행정이고 네, 환경 알겠습니다. 파괴 행정이라는 것이 그대로 묵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시하고 시의회가 당분간 더 평행선을 달릴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앵커. 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트위터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의 대상이 누구인지, 혜택이 과연 어느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 아닐까요?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정치 논리로 국민 세금 함부로 남용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 인프라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라는 걱정도 보내주셨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로도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계층 간 위화감을 없애고 평등해져 좋아 보이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교육의 질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떨어지면서 복지가 중요합니까? 교육 현실을 보십시오 라는 질책도 해주셨습니다. 또 모두에게 무상급식 좋게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쌍방향 뉴스토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봤습니다.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시청자 의견도 찬반으로 엇갈리는군요. 의장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예산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 한정 없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무상급식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다른 교육 관련에 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뭐 오 시장은 이제 산무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보다 하여튼 이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시급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장애를 줄 수 있는 눈칫밥은 이건 빨리 고쳐야 되고 또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예산 문제는 서울시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금년에 6개 학년을 하는데 교육청이 3개 학년, 자치구 1개 학년. 서울시 2개 학년만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소요되는- 교육청 예산도 결국 서울시에서 대주는 거 아닌가요? 이 상당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 지원은 현재 교사들의 급여에 대한 법정 지출금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예산은 교육청 별도 예산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감당하는 예산은 2개 학년에 금년에 695억입니다. 이것이 마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좀 포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학년을 전체 다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21조 예산의 1%를 넘지 않습니다. 즉 2천억을 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면 하여튼 어제 오세훈 시장하고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두 분들께서 조금 이제 입장이 여전히 다르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